여러분, 중국 증시가 살아나면 한국도 좋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막상 시장이 움직일 때 보면 아무 종목이나 같이 오르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반도체가 먼저 튀고, 어떤 날은 화학주가 꿈틀대고, 또 어떤 날은 중국 소비 관련주가 나중에 뒤늦게 붙어요.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중국이 증시를 살리려는 신호를 보낼 때 한국에서는 도대체 어디를 먼저 봐야 하느냐. 그냥 중국 훈풍 온다, 좋아 보인다, 이 정도로 끝내면 돈이 안 됩니다. 순서를 알아야 하고 먼저 움직이는 쪽과 나중에 따라오는 쪽을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중국이 돈을 풀고 증시를 받치면 한국에서는 가장 먼저 어디가 반응할까요? 많은 분들이 화장품, 여행, 면세를 떠올리실 텐데요. 오늘 기준으로 시장이 가장 먼저 체크하는 쪽은 따로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먼저 지금 중국 쪽 분위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홍콩 증시는 중국 정부 펀드, 이른바 국가대 성격의 자금 투입과 미중 관계 완화 기대가 겹치면서 반등했습니다. 중국 국신이 500억 위안 이상, 중국 청퉁홀딩스가 약 100억 위안을 활용해 주식 보유를 확대했다고 밝혔고, 실제로 홍콩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AI 관련 종목들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이 지금 해석하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중국이 적어도 주식시장의 바닥은 그냥 방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죠. 왜냐하면 시장은 단순히 오늘 오른 것보다 앞으로 정책이 얼마나 더 나오느냐를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아니, 중국 증시 살린다고 왜 한국 주식이 움직여? 그냥 중국 주식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사실은 한국 증시는 중국 경기와 중국 수요에 꽤 깊게 연결돼 있습니다. 특히 수출 쪽에서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식 자료를 보면 2026년 6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200.3억 달러로 전년 대비 92.1% 급증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품목입니다. 반도체가 231.6% 늘었고, 석유화학은 16.2%, 무선통신기기는 56%, 일반 기계는 16.2%, 디스플레이도 56%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살아날 때 한국에서 먼저 반응하는 업종은 그냥 감으로 찍는 게 아니라 이미 수출 숫자에서 힌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 증시 부양 기대가 붙을 때 한국에서 가장 먼저 볼 1순위는 반도체와 IT 하드웨어 계열입니다. 왜냐, 중국 쪽 자금이 먼저 반응한 것도 반도체와 AI였고,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온 것도 반도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중국 부양이면 원래 철강이나 건설, 화학이 먼저 아니야? 물론 옛날 중국이라면 그 공식이 더 잘 맞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시장은 부동산 한 방으로 끌어올리는 구조보다 기술주와 정책 유동성, 그리고 AI와 제조 업그레이드 쪽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들여다보면 현실은 오늘의 중국 부양 기대는 예전식 인프라 풀베팅보다 기술주와 유동성 회복에 먼저 점수를 주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대형주와 반도체 장비 기판 패키징처럼 IT 공급망이 먼저 레이더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볼 축은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일반 기계 같은 중국 경기 민감 수출주입니다. 이쪽은 왜 중요하냐? 중국이 진짜로 증시만 파치는 게 아니라 경기까지 떠받치겠다는 신호를 보여주면 결국 돈은 생산과 투자, 재고 확충, 제조업 가동률 쪽으로 번집니다. 대중 수출에서 석유화학과 일반 기계가 플러스로 잡히고 있다는 건 최소한 바닥에서 꿈틀거리는 조짐이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꼭 구분해야 합니다. 반도체는 지금 당장 숫자로 확인되는 업종이고, 화학과 기계는 정책 기대가 실물 개선으로 번질 때 더 크게 힘을 받는 업종입니다. 즉, 반도체가 선행 신호라면 화학과 기계는 확산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럼 화장품, 면세, 소비재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중국 이야기만 나오면 제일 먼저 이쪽부터 찾습니다. 맞아요, 분명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보면 보통 한 템포 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정책 기대의 중심은 중앙정치국 회의를 통한 하반기 정책 방향, LPR 동결 이후의 추가 완화 가능성, 그리고 432조 원 규모 여갈피 만기에 대응한 유동성 관리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은 중국이 시장의 바닥을 받쳐주고 자금줄을 안정시키는 단계에 더 가깝습니다. 소비주가 본격적으로 가려면 중국 내수 진작책이 더 선명하게 나와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시점에서는 중국 소비 관련주를 무조건 1번 카드로 보기보다 정책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그럼 우리가 진짜 확인해야 할 신호는 뭐냐? 첫째, 7월 하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오느냐입니다. 시장은 이 회의를 중국 하반기 정책의 나침반처럼 봅니다. 둘째, 여갈피 만기 구간에서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얼마나 부드럽게 관리하느냐입니다. 돈이 빠져나가는데 다시 안 넣어주면 시장은 바로 불안해집니다. 셋째, 홍콩과 중국 본토에서 기술주, 반도체주 중심의 반등이 하루짜리인지 아니면 업종 전체로 확산되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한국에서는 반도체 대형주가 먼저 그 다음 소재와 산업재가 따라붙는 그림이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투자 대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부양 기대를 본다고 해서 아무 중국 관련주나 잡는 건 위험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접근은 두 가지예요. 첫째, 숫자가 확인되는 쪽을 먼저 본다. 그러면 반도체와 IT 하드웨어입니다. 둘째, 정책이 실물로 번질 때 탄력이 커질 업종을 후순위로 본다. 그러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일반 기계 같은 중국 경기 민감 업종입니다. 반면 철강이나 소비주는 정책 강도와 중국 내수의 실제 회복 속도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발 훈풍은 늘 순환매로 번집니다. 처음엔 반도체, 다음엔 소재, 그 다음엔 소비가 붙는 식으로요. 순서를 읽는 사람이 결국 유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중국이 증시를 살리면 한국에서 가장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큰 축은 반도체와 IT 하드웨어입니다. 그 다음은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일반 기계 같은 중국 경기 민감 수출주고요. 소비 관련주는 정책이 시장 안정에서 내수 부양으로 한 단계 더 넘어갈 때 본격적으로 볼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은 중국이 살린다더라가 아니라 중국이 무엇을 통해 살리느냐입니다. 정부 펀드의 증시 방어, 중앙정치국 회의 기대, 유동성 관리, 그리고 실제 대중국 수출 회복까지 이어지면 한국 시장에서는 분명히 먼저 움직이는 얼굴들이 나옵니다. 그 얼굴이 오늘은 반도체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작에 불과하죠. 진짜 기회는 그 다음 확산을 읽을 때 열리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채트였습니다.